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수요일 예민수의 시시각각 1부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서울에 있는 착한 기업, 사회적 기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물론 착하다고만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이익도 내야 되고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이런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인데요. 오늘 소개할 것은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먼저 잠깐 만나보시죠. 그런 슬픈 말은 하지 마요. 아마 그럴 줄은 알았는데 이젠 좀 잔잔하게. 저희 아이부키는 기본적으로 콘텐츠랑 컨테이너의 결합을 지향을 하는데요. 저희 회사의 아이디어가 담겨있는 문화예술 콘텐츠, 컨테이너는 이 문화예술 콘텐츠를 실행할 공간 건축을 말해요. 프로그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건축함으로써 실질적인 어떤 지역 재생을 도모하는 회사입니다. comes and goes, 'cause we did this when we tried before. I we like comes and goes, 'cause people still play the game all the time. 따스한 야광별을 떼어냈죠. 옅은 빛을 살피고. 네, 오늘 만나볼 사회적 기업은 아이부키입니다. 이 자리에 이광서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나오신 직원인지 팀장님인지 회사 소개를 아주 잘하십니다. 네. 대표님은 여기 계신데 회사 소개를 저렇게 잘하는 직원이 있어서 좋으시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십시오. 아이부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네, 저희는 그 서울시 임대아파트 단지에 그 작은 도서관을 개발하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작은 도서관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걸 이제 좀 더 잘 하려다 보니까 운영 콘텐츠, 문화예술을 접목시켜서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조금 더 진행돼서 집을 만드는 소셜 하우징 사업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업 영역들이 여러 개인데 여러 개인 게 처음에 여러 개 종류가 다양한 게 아니라 점차 사업이 진보돼 가는 것 같아요. 확장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들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그 공간이 아파트 단지 내에 공간이 방치되어 있는 걸 보고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이게 이제 2006년에 그 공동주택 그 법이 발의되면서 작은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근데 이제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이 운영을 안 하고 비어 있는 상태로 방치된 상태로 이렇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야, 이건 좀 잘 만들면 좋은 그림이 나오겠다 해서 작은 도서관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 사업이 이제 그 운영까지 이제 맡아서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거기에 딱 맞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문화예술 활동가들을 접목시켜서 책을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까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하우징이라고 해서 그 집을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제일 어려운 경우가 이제 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대 같은 경우에는 그 홍대를 활성화시킨 그 팀들이 이제 집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빠져야 되고 연남으로 빠지고 이렇게 그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집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까지 진행이 된 게 이제 소셜 하우징 사업이죠. 네. 저는 말씀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일정 세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면 대부분 아파트가 많으니까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갖도록 법에 정해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도서관이 있는 곳은 알아서 지역 주민들이 잘 하시는 곳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럼 지금 이런 그 기준에 되는 공동주택들은 도서관이 다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2006년 이후에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들은 그렇군요. 대부분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최소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평 이상의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책을 한 1000권 놔야 되고 하는데 그 최소 규정으로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쓸만하지 않은 도서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고 돈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공간이 대부분 이제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군요. 자발적으로 도서관이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라 건설사에서 처음에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활용이 제대로 안 되니까 운영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전엔 또 기준이 없을 때는 유유되어 있는 공간을 작은 도서관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부터 하신 거고요. 굉장히 그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데 의미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문화 콘텐츠
콘텐츠 또 지역 재생까지 나갔는데요. 소셜 하우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 뭐 이런 소셜 하우징, 혹은 뭐 주거 문제, 젊은 분들의 주거 문제 이런 걸로 접근하는 분들이 좀 있죠. 예, 아이부키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어떤 겁니까, 소셜 하우징이? 저희가 원래 이제 소셜 하우징 이제 사회주택이라고도 하고 또는 네.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용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공동체 주택이라고도 하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의 소셜 하우징은 한국사회투자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소셜 하우징이라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사회경제 조직들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금을 융자해주는 어떤 그런 사업인데요. 그 자금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집을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 뭐 집을 지을 수 있는 어떤 돈을 융자해서 한번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지을까라고 네. 고민을 해서 그 고민의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뭐 보린주택이나 따뜻한 남쪽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요. 보린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독거노인, 홀몸 어르신들, 집을 갖지 못한 그런 분들을 위한 이제 맞춤형 주택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집을 갖지 못한 주거에서 소외된 어떤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이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아파트의 빈 공간에 이제 도서관을 만들어 주시는 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 이제 집까지 지으시는. 집을 지은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집 지으니까 건축회사처럼 가서 아파트를 그럼 올리는 무슨 건축회사냐. 그건 아니고 이런 그 공동체 주택을 일테면 뭐 건축보다는 건축에서 얘기하는 뭐, 기본적인 개발, 시행 뭐 이런 시행이죠. 거죠. 예, 그런 시행과 거죠? 더 가깝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디벨로퍼의 네. 개념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가 예.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아까 이제 그 도서관 운영을 얘기하면서 이제 컨텐츠 개발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원래는 이제 컨텐츠로부터 출발하는 회사고 이제 하드웨어를 짓는 건축을 하는 회사로부터 시작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건축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게 되니까 네. 그 건축 자체에만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조금 더 나은 어떤 그런 그 삶의 모델을 만드는데 이 건축을 이용하는 그런 데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네, 요즘 이제 부동산 쪽에서도 이제 개발 과정 전체에 그 디벨로퍼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이제 수요자들을 생각하고 목적을 생각하는 디벨로퍼 개념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제 디벨로퍼 전문 기업은 아니지만 그런 일적을 사회적 목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이미 주택을 공급하신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네. 지금 금천구에 보린주택이라고 해서 네. 그 홀몸 어르신 맞춤형 주택이 지금 3호째가 지금 지어지고 있고요. 예, 이제 준공이 이제 다음 달 말쯤으로 예정이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그 성산동에 홍대 인근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인 따뜻한 남쪽이 있고 네. 부암동에 이제 또 그 창작자 맞춤형 주택인 뭐 시소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네네. 보린주택,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 여기는 그럼 2호까지 지어지고 지금 3호가 네, 추진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1, 2호라고 하는 것도 뭐 대형 아파트 단지처럼 그렇게 가구 수가 많은 건 아니죠? 이게 네. 이제 원룸 16호인데요. 이게 이제 그 홀몸 어르신 맞춤형 주택을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소셜 하우징 사업에 뛰어든 하나의 어떤 그 모티브가 된 건데 네. 금천구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금천구에서는 이제 잘 아시는 거예요. 지역 어르신들, 홀몸 어르신들의 그 열악한 상황을 잘 아시고 특히 이제 복지과 같은 데서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은 이제 없죠. 네. 근데 실제로 잘 들여다보니까 매년 그 공공주택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하는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보증금이라든지 지금 요건이나, 최소한의 예. 그렇죠. 공공주택 이제 뭐 공공 임대 아파트라는 게 최소한 10평 이상 되기도 하고 하니까 네. 혼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그 보조금 한 달에 뭐 한 4-50만 원 가지고 생활하시는데 그게 반 정도는 그 반지하의 월세로 네. 나가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저희가 이제 공동체 주택, 특별히 젊은 분들이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방송에서 몇 분 뵀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젊은 분들이 주거 공간이 워낙 없으니까 네. 저렴하게 하면서 자기 취향에 맞게 같은 취미를 갖는 분들끼리 맞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주택을 한다든지 이런 건데요. 여긴 정말로 이제 사회에서 필요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런 걸 하시기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린 주택,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 네. 보린이라는 의미 무슨 뜻입니까? 그게 이제 보호할 보듬고. 보자에다가 이웃 린자인데 아, 네.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반지하에서 있다가 이제 그 원룸 네. 풀옵션 원룸에 이제 오시면서
일단 그 주거 환경 자체가 좋아지셨고 그리고 이제 임대료 자체가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어서 서울시에 다시 이제 파는 구조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임대료 자체가 한 뭐 반지하에 굉장히 열악한 그 화장실도 없고 이런 데서 월세 거의 17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내시다가 네. 원룸에 아주 쾌적한 원룸에 한 6만 원, 7만 원 내고 사시니까 더 훨씬 싸졌네. 그렇죠. 이게 이제 환경은 공공임대니까요. 좋아지고. 예, 예.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반지하에 사실 때는 굉장히 이게 그 고독했어요. 네, 그 그렇죠. 고독이라는 것이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음. 어떤 그런 요소인데 어르신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사시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자연적으로 생기는 네, 거네요. 이게 여름에는 이게 그 문을 열어놓고 사셔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반찬을 나누어서 드신다든지 그래서 이런 그런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걸 보고 이런 주택의 기능 자체가 굉장히 조금만 생각하면 네. 굉장히 그 적극적인 기능을 할 수가 있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홍대 쪽에 얘기하신 것은 주로 예술가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 여기는 아주 이름이 따뜻한 남쪽. 네, 따뜻한 남쪽 나라.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아까도 뭐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홍대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뜨는 곳인데 상권이 뜨는 곳이죠. 이미 많이 떴죠. 네. 근데 그걸 띄운 주체들은 사실은 활동가들이거든요. 네. 뭐 문화예술 홍대 인근에서 자리를 잡고 작업실을 하거나 공방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공연을 하거나 뭐 그런 인디 밴드를 하거나 이런 그런 팀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거기에 남아 있을 수 있냐 그러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킨 주체가 떠나야 되는 그 현상이 바로 이제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인데 그분들이 이제 연남동으로 가서 그 근처 연남동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하시다가 거기도 이제 또 올라간 거예요. 예, 거기로- 점점 밀려나가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데 네. 사실은 뭐 시위를 하거나 이런 식의 대안도 있지만 뭐 시위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뭐 이렇게 뭐 얻어내는 것도 있지만 좀 펀딩을 이런 기존에 있는 어떤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네. 펀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공간을 구축을 해보자. 저희가 이제 건축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이제 축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원래 이제 친분이 있던 분들하고 그런 기획들을 이제 진행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이 소셜 하우징의 진행 방식을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이런 사회적 목적이나 말고도 개인적으로도 이제 이런 소셜 하우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공동체 주택이라든지 네. 그렇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것들은 약간 그 중공공 또는 네. 공공주택에 관계된 건데 저희는 이제 사실 펀딩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 아까 말씀드린 한국사회투자를 통해서 그 소셜하우징 기금을 쓰는데 그게 이제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 뭐 세 번째는 사실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선의를 가진 개인 투자자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도 이제 하고. 크라우드 펀딩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뭐 크라우드 펀딩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그 건축 사업에 관심이 있는 네. 개인 투자자를 통해서 그런 집을 보린 주택을 짓고 집을 지은 다음에 그런 기여자에 대한 어떤 그 표지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수익성 측면에서도 네. 이것들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기업의 이제 CSV예요. 그 전에는 이제 CSR이라고 네. 기업들이 어떤 사회 공헌 사업을 해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사회적 기업들을 도와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CSV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네. 예. 아 이거는 괜찮은 사업 사회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뭔가 이게 그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런 식의 어떤 주택 개발 사업은 사회적인 임팩트도 있고 뭔가 그 자금을 계속 회수시킬 수 있는 CSV에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서 네. 그런 쪽으로 더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이부키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 만나고 있는데요. 하시는 영역들이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도시 하나를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이제 은퇴하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역의 도시를 이제 디벨로핑한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출판도 하시고 지금 이제 도서관 사업부터 해서 소셜 하우징, 문화 콘텐츠 많이 하시는데 이제 회사 설립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2012년 네. 설립했으니까 이제 한 4년 3년 차 네, 이제 4년 들어가는군요. 차죠. 예. 지금 이제 회사의 모습이 점차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점차 바뀌어가잖아요. 더 맞습니다. 커가고 네. 이제 앞으로 아이부키가 추구하는 그런 기업의 가치, 사회적 가치는 어떤 겁니까? 저희는 이제 짬뽕 전문인데요. 네. 일종의 이제 융합이 어떻게 보면 21세기 화두인데 네. 저희는 이제 컨텐츠로부터 시작을 했고 다양한 컨텐츠, 문화예술 활동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의 친분, 이런 사람들이 도시에 기여하는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그 파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더 사회를 활력 있게 만드는데 같이 한번 힘을 모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뭐 축제를 만든다든가 이런 활동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재생이 이제 우리 그 서울시의 특히 큰 화두인데 네. 재생이 필요한, 다시 말해서 취약 지역인데 취약 지역에 이런 활동가들이 같이 들어가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 사업이 저희의 어떻게 보면 저희 사업의 완성된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은 뭐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회복 운동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아이부키에 지금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 다 우리 생활과 관련되는 거예요. 작은 도서관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교육 콘텐츠, 또 말씀하신 소셜 하우징 관련된 사업들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되는지 방법하고 또 뭐 계획 지금 말씀하셨지만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네, 일단은 저희는 그 임대아파트 작은 도서관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SH하고 같이 이제 협의해서 그 활성화가 필요한 작은 도서관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예술가들하고 같이 활성화시키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수색 대림 아파트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주변에 계신 분들은 거기 가서 네, 여러 가지 보시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소셜 하우징 같은 경우는 공동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셜 하우징이나 공동체 주택을 저희가 이제 다 이제 개발을 하는데 지금 뭐 아까 홍대 인근에서 활동하던 분들의 이제 주택을 지어드리는 것처럼 그분들이 한 5팀 정도가 전세금을 빼가지고 자기 집을 짓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동체 주택을 개발하는 것도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활동가들은 저희하고 같이 이제 뭐 어떤 특정 지역에서 한번 지역 재생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으쌰으쌰 할 수도 있고요. 예. 네. 예,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iBookie.kr 가시면 자세한 내용. 그 밖에도 뭐 또 얘기할 것들이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컨텐츠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못했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들어가서 보시고요. 공동주택의 작은 도서관 운영부터 공동체 주택을 짓기까지 성장하고 있는 iBookie 이광서 대표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못했지만 하시는 일도 주목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